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81회차에 들어온 화요일 판매 마감 유럽 축구 A매치 주요 4경기 간단 코멘트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최근에 A매치 경기들로 프로토 분석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승무패 44회차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와 스페인 라리가 경기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판매가 됩니다. 아직까지 A매치 경기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프로토 A매치 분석을 바탕으로 어떤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거나 어떤 선수들이 체력적인 누수가 심한지 등을 면밀하게 종합을 해서 이번 회차 다가오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뒤에 공유를 해주신 적중픽 내역입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는 1300명가량의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직접 자신이 구매를 하신 조합픽까지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프로토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픽 이미지까지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990원, 4,990원 커피 한 잔 비용을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축구 프로토와 승무패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91번부터 93번까지 들어온 카자흐스탄과 핀란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주력 픽으로는 카자흐스탄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한 골차 패배 플러스 1 핸디 무승부 2.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보험 픽으로는 카자흐스탄의 플러스 1 핸디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무패뿐만 아니라 언더 오버나 핸디캡을 적절하게 섞어서 투트랙으로 다양한 조합을 만드실 때 적중 확률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 프로토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조합픽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 D조 경기입니다. 홈팀 카자흐스탄은 6경기 3무 3패로 이미 월드컵 직행 진출이 좌절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핀란드는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승점 5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2등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핀란드가 훨씬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은 지난 9월에 핀란드의 홈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당시 핀란드가 1대0 신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후반 20분에 포우 얀팔로라는 공격수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핀란드가 조금은 힘겹게 승리를 거뒀던 카자흐스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직전 보스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4무 6패로 승리가 없는 카자흐스탄이고, 핀란드 역시 우크라이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면서 최근 프랑스전 0대2 패배에 이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핀란드는 전형적으로 득점력이 부족한 팀입니다. A매치 9경기 중에서 2골 이상 넣은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 승리를 거두면 한 골차 꾸역승이 많은 팀이고,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역시 공격력도 불안하지만 수비력 역시 상당히 불안한데, 최근에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9경기에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조금은 떨어진 카자흐스탄이 이번 경기 역시 무실점 경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핀란드는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알호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을 합니다. 반면에 카자흐스탄은 베테랑 미드필더 타기베르겐 선수가 직전 보스니아전에서 징계로 결장을 했지만 이번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많은 득점이 터질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2.5 언더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공격진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최전방에 이 노리치 시티의 에이스 부키 선수를 필두로 해서 포의 얀팔로, 메이저리그 사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로빈 로드까지 있는 핀란드의 공격진이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핀란드 또한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을 칠 때 특히 자신들보다 강팀을 상대로 오히려 좋은 경기를 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자신들보다 약팀을 상대로는 오히려 경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작정하고 내려선다면 의외로 어려운 경기를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팀 모두 처한 상황이 무승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져 보이지만 그래도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핀란드의 파이널 서드 공격진의 퀄리티와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보다 앞서는 핀란드가 근소한 우세 속에서 주력으로는 핀란드의 승리 플러스 1 핸디 무승부와 2.5 언더, 보험픽으로는 무승부만 딸랑 가져가기보다는 카자흐스탄 역시 지금 직행 진출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1승이라도 거둔다는 동기부여가 작동을 한다면 과감한 경기를 의외로 펼치면서 의외의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플러스 1 핸디승이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주력 픽으로는 카자흐스탄의 일반 패배와 2.5 언더, 보험픽으로는 카자흐스탄의 플러스 1 핸디승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126번부터 128번까지 들어온 스웨덴과 그리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승부와 더불어서 스웨덴의 일반승 투트랙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스웨덴의 승리가 나온다면 한 골차 신승인 마이너스 1 핸디 무승부를 고배당 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 B조 경기입니다. 스웨덴은 5경기 4승 1패의 성적으로 승점 12점을 따내면서 1위 승점 13점을 쌓은 스페인에게 승점 1점 차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5경기 2승 3무 승점 9점으로 스웨덴에 이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리스의 경우에는 스웨덴을 꺾을 경우에는 승점 동료를 이루면서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2위 경쟁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를 꺾을 경우에는 스페인을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은 지난 9월 달에 그리스의 홈구장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예상 외로 그리스가 스웨덴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 공격 3총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카세타스, 두비카스, 파블리디스라는 공격 3총사가 최전방에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리버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치미카스 선수 역시 윙백으로 나서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직전 조지아 원정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후반 45분까지 득점을 하지 못하다가 바카세타스 선수의 극장 페널티킥 골을 넣으면서 결승골을 넣었고 추가 시간에는 펠카스 선수의 쐐기골을 집어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직전 코소보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고 포르스베리, 이삭, 콰이송이라는 공격 3총사가 모두 골맛을 봤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요 공격진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은 그리스만 만나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달 패배를 포함해서 최근 7경기에서 그리스를 상대로 승리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스웨덴은 맨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중앙수비수 린델로프 선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쿼드에 합류하지 못해서 직전 경기에 결장을 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 경기 역시 지난 맞대결처럼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스웨덴이 홈에서 원정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점에서 스웨덴이 근소한
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리스가 스웨덴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니는 천정 면모가 있고 그리스의 주요 공격진 역시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웨덴이 쉽사리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팽팽한 무승부를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그래도 홈팀 스웨덴의 근소한 승리 -1 핸디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스웨덴과 그리스의 경기는 무승부를 비롯해서 스웨덴의 일반승 고배당 픽으로는 -1 핸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 번호 136번부터 138번까지 들어온 우크라이나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직전 경기 스웨덴과 그리스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무승부와 더불어서 홈팀 우크라이나의 일반승 고배당으로는 -1 핸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 D조 경기인데 D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프랑스가 승점 12점으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보스니아가 2위 자리를 놓고 대결하는 형국입니다. 현재 홈팀 우크라이나가 6경기 기준으로 1승 5무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승점 8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팀 보스니아 역시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승점 6점을 쌓으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스니아로서는 우크라이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꺾는다면 2위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직전 핀란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보스니아 역시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스니아가 최근에 2021년 들어서 A매치에서는 2패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덴마크에게 패배를 한 것을 제외하면 패배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이 공통적으로 쉽게 패하지 않는 무자비 면모가 있는 데다가 공격 쪽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야르몰렌코, 야렘추크라는 한방에 있는 자원이 있고 보스니아 역시 에딘 제코와 프레블리악이라는 한방이 있는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한방을 보여주면서 1대1 정도의 무승부가 상당히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두 팀 모두 핵심 중원 자원들이 빠지기 때문에 세밀한 연계 플레이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말리노프스키 선수와 진첸코 선수가 빠져 있고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미드필더 피아니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중원 쪽에 전령 두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전방 자원들의 퀄리티, 골 결정력에 의존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2위 자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만하기 때문에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5대5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 역시 무승부를 베이스로 깔면서 그래도 홈에서 강팀들을 상대로도 심심치 않게 승리를 따냈던 우크라이나의 홈발을 고려를 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한 골차 신승까지 고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보스니아의 경기는 무승부와 우크라이나의 일반 승리를 필두로 해서 고배당으로는 -1 핸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로토 번호 153번부터 155번까지 들어온 알바니아와 폴란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홈팀 알바니아의 일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 I조 경기인데 I조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가 1위를 질주를 하는 가운데 알바니아와 폴란드가 2위 자리를 놓고 대결을 하는 형국입니다. 알바니아가 7경기에서 무려 5승을 따내면서 승점 15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고 폴란드는 7경기 4승 2무 1패로 승점 14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팀은 지난 9월 달에 폴란드의 홈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 폴란드가 4대1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폴란드의 에이스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알바니아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최고 평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10월 A매치 직전 경기에서 최약체 산 마리노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후반전에 일찌감치 레반도프스키 같은 핵심 자원들을 대거 빼면서 체력 안배까지 한 폴란드이고 알바니아 또한 직전 헝가리 원정에서 귀중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A매치 3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알바니아를 제가 항상 소개를 하면서 3백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선 7경기에서 실점이 6골밖에 없는데 이 짠물 수비이기는 해도 이 6골 중에 무려 4골이 폴란드에게 실점을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폴란드 사이드로 가는 이유는 알바니아가 기본적으로 3백 수비가 탄탄한 팀인데 3백 수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아탈란타에서 활약을 하는 짐시티라는 선수가 직전 헝가리전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상당히 결장이 유력합니다. 이 짐시티 선수가 빠진다면 알바니아가 자랑하는 3백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심지어 짐시티 선수가 출전을 했던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폴란드에게 4골이나 내줬기 때문에 가뜩이나 폴란드 공격진을 상대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알바니아의 수비진이 짐시티까지 빠진다면 상당히 수비력이 헐거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폴란드가 유로 2020을 포함해서 굉장히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지난 알바니아전 4대1 대승 이후에 잉글랜드와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등 2승 1무의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알바니아전에 상당히 자신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알바니아가 최근에 3백 수비가 탄탄했지만 핵심 수비수 짐시티가 빠지기 때문에 폴란드를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알바니아 역시 최전방에 첼시 소속의 지금은 사우스햄튼에서 임대 이적을 해서 활약을 하고 있는 브로자라는 장신 공격수가 헝가리전에서 결승골을 넣는 등 한 방이 있긴 해도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에 있어서 폴란드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핵심 수비수가 빠지는 알바니아가 폴란드를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힘든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대거 핵심 자원들이 일찌감치 후반전에 교체 아웃이 된 폴란드이기 때문에 헝가리 원정을 다녀온 알바니아보다도 체력적인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니아와 폴란드의 경기는 알바니아의 일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81회차에 들어온 화요일 판매 마감 유럽 축구 주요 A매치 4경기 간단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가오는 승무패 44회차 현미경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